딴 거 다 까먹고 문제는 어려워만 가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문깨비 대표이사 이상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문깨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작년에 동차에 합격하신 이제 김나연 씨를 모시고 김나연 씨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하실 때 어떤 느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나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한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시험 합격할 때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15년 정도 실무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용케 좀 어렵기는 했지만 동차 합격을 무난히 했습니다. 혹시 시험을 준비한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험 준비 기간은 1년 동안 했는데요. 2018년도 11월, 12월은 일주일에 월, 수, 금 이렇게 해가지고 1차 과목하고 공법만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학원에 등록을 했기는 했는데 거기서 앉아있는 연습만 잘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공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덤성덤성 적응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은 실전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달, 7월 초 정도까지는 업무를 봐가면서 일을 했었고요. 7월달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 정리를 싹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칠 때까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을 온전히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상황이 아니었었네요. 기간은 풀타임이고요. 완전 초집중해서 하는 거는 7월 이후로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는 풀타임으로 했고, 예. 그전에는 일을 하시면서 예. 직장인으로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일을 하면서 아,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대단하시네. 근데 강의는 인강으로 집에서 들었는데 거의 안 빠지고 듣기는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을 동차에 하셨는데, 혹시 합격 비결을 딱 한마디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뭐 비결이라 하면 사장님 덕분이겠죠? 콜. 제가 사실은 긴가민가 뭐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문깨비라 하는 그 문제풀이를 네. 접하고 난 이후부터 제 나름대로 어떤 정립이 된 것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합격 포인트가 문깨비의 기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왔던 게 적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깨비 문제풀이가 합격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매달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한 번씩 쳐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그러시는데 10몇 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실제로 다 배운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문깨비의 문제를 풀었을 때도 좀 많이 생소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문깨비 문제 풀므로 해서 제가 어려웠던 어떤 부분들은 해소를 다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이제 합격 포인트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접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주는 문제 아니면 시중에서 나오는 예상 문제지 또 뭐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기출 문제 예. 여러 문제지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많은 문제들을 잘 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디를 통해서 구입해야 된다든지 누구한테 문제를 또 받아야 되는지 이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접하게 됐고 풀게 되느냐고.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네. 말씀 주시죠.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도 한 권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고 또 과목도 뭐 6과목이나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원에서 강의하는 스케줄대로 따라가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양을 소화해내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내가 뭐 무슨 공부를 해야지 뭐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거나 이런 거를 사실 엄두를 못 내요. 그냥 학원에서 강의하고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는 그 정도만 하는 것도 벅차게 이제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데 기껏 해봤자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랑 학원에서
어떤 교수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끝나고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문제고, 그게 다예요. 이 모의고사 치면 그 점수 나오는 거 갖고 대충 예. 평가를 하는데, 뭐 잘 나올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인 강의 듣고 공부를 하다가 6월 달 정도인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문케비를 뭐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너무 신기하다. AI가 자동으로 막 기출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 획기적인 문제다. 한번 들어가서 풀어봐라.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단원별로 해가 쭉 해가지고 문제도 있고 뭐 OX 문제부터 시작해서 용어도 있고 실전 문제도 있고 뭐 선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게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들어가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질문 자체도 평상시에 저희들이 접하던 문제 유형의 어떤 질문이 아니고 이런 거 같잖아요. 우리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강의를 들으면 그 교수님의 말투나 이런 게 그대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잘 하는데 이걸 딱 조금 비틀어서 조금 꼬아가지고 문제가 딱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고 생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 풀려면. 근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풀어가고 짝짝짝 풀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뭐 잘 안 풀리니까 막 이래 하다가 7월 달쯤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등록해서 풀게 됐는데 7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사실은 돈을 내고 등록을 했거든요. 공짜는 공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풀다가 그냥 좀 어려워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제가 돈을 지급을 하고 풀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밑에 이제 오답도 다 나오고 해설이 이제 쭉 나오니까 내가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도 알 수도 있고 문제가 틀리고 나면은 또 유사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북이 좀 신기하게 잘했다 못했다 뭐 보통 뭐 이제 이런 표시를 색깔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제가 잘 풀면 초록색 나오고 못 풀면 빨간색이 나와. 예. 그러면 이 화면에 나오는 게 뭐 빨간색 나오면 창피하잖아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초록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유사 문제를 풀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서 큰 장점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왜 틀렸지 이걸 찾아보려 하면 교수님들은 기본서를 찾아보라 하거든요. 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야 내 머릿속에 인지가 잘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찾고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밑에 딱 전체적인 해설이 쫙 다 나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유사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이제 맞추게 되고 이러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법을 접했을 때는 문제 나오는 어떤 형태라든지 뭐 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기존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개비에서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은 그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질문 맞아요. 그대로가 거의 옮겨졌기 때문에 시험에 그런 형태로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묻는 유형이 이렇게 묻느냐 이렇게 묻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이래서 실전에 시험을 치면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가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접해봄으로 해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풀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이 답이야, 이거는 이럴 때 이 답이야. 이게 정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자연스럽게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또 뭐 문제를 푸는 데 대한 자신감도 좀 생겼었을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뭐 정독해서 좀 많이 읽어보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쨌든 기본을 모르면은 공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해서 모든 거를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또 기본서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기본서가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뭐 3회독, 5회독
뭐 심지어는 10회도까지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공부 방법을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거는 책에 다 답이 있다, 기본서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본서 위주로 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떨어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는 처음에 수업할 때 기본서를 줄 긋고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본서만 들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하지 않고 저는 문제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개비를 접한 거는 6월달이었다고 그랬고 네. 또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는 7월달부터 활용하셨다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6월 달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정도의 그걸로 했었고 7월 달부터는 과목별, 단원별 거기를 먼저 들어가 봤어요. 강의 듣고 또 그 단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생소했던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뭐 적응을 하게 됐고 좀 이제 풀다 보니까 단원별도 너무 잘 돼가 있는 게 이 단원의 문제가 쫙 나와가 있어가지고 그거 문제 풀고 난 뒤에 또 틀리면은 또 유사한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일단은 단원별로 풀고 나면은 초록색 나오도록 만드는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8월달 그때쯤 돼가지고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낌에 단원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나고 나면은 또 까먹어요. 중요한 게 강의 듣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오늘 이 과목 했잖아요. 그럼 내일 이 과목, 모레 이 과목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그렇죠. 이제 과목 다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간 과목은 또 다 까먹. 뭐였더라 봤는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한계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푸니까 단원별은 내가 배웠던 데서 이렇게 푸니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모의고사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정리가 될까 정립이 될까 근데 이게 또 사실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했는데 AI가 완전 역대 기출문제를 거의 다 수록이 돼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변형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또 생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사장님께서 그래도 기출 문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역대 기출 문제 보셨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용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해 나갔는데 그때 처음 이제 모의고사 치보니까 점수가 제일 제가 공부 못했던 게 공시제법 뭐 이런 거였는데 뭐 30점도 나오고 40점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단원별은 대충 끝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만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를 풀다가 9월달쯤 돼가지고요. 제 나름대로 이거를 전 과목을 계속 풀다 보면 내 머릿속에서 그 지문들이 다 도망가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과목은 6과목이지만 공시세법 하면은 5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으로 치면. 그 5과목을 저희들이 시험 칠 때 한 과목에 40문제가 나오거든요. 5과목 같으면은 200문제죠.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200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냥 과목별로. 먼저 풀고, 그럼 점수가 뭐 들쑥날쑥해요. 잘 나오는 건 잘 나오고, 뭐 안 나오는 건 안 나오고. 문개비가 잘 돼가 있는 게 모의고사도 오답 체크가 되도록 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틀린 문제만 이제 오후에는 오답 문제 체크를 하면서 다시 풀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공시제법 뭐 공법이든 뭐 하여튼 문제 중에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앞전에 풀었던 문제고 아는 문제인데 답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싶어갖고 심지어는 글자 한자 한자를 이렇게 맞춰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씩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압축이 돼 간다. 계속 모의고사를 해갖고 하루에 200문제 계속 풀잖아요. 200문제 풀고 또 거기 오답 틀린 거 많으면 또 거기 뭐 한 100문제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거 풀고 그래서 9월달부터 10월달 시험 칠 때까지는 거의 제가 다른 거 위주로 안 하고 문개비 문제에만 완전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여기서 나오던 게 어디 파트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게 정리가 좀 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포인트라 하는 것도 잡혀나가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재밌었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그때 뭐 기본서를 보니 또 이제 갈등이 많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거 또 뭐 누가 그 문제 풀어서 안 돼. 기본서 위주로 해야 돼. 하면 다시 또 글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기본서 풀다가 또 강의 들어야 돼. 하면 또 다시 기본부터 강의 듣는 분이 있고 심화부터 듣는 분이 있고 뭐 하여튼 다 갈등들이 많아요. 공부가 안 쉽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거 밀고 나가자, 무조건 밀고 나가자 이 식으로 해갖고 매일 모의고사 200문제 그거를 풀고 체크하고 풀다 보니까 정리도 되고 처음에는 200문제 풀 때 이렇게 길었어요 느낌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200문제 푸는 것도 요만큼 느낌이 딱 압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문제의 어떤 핵심 포인트,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감이 잡혔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그때부터는 계속 안 까먹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유형은 바뀌어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는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 변형돼 갖고 자꾸 새로운 문제 나오다 보니까 문제 적응은 굉장히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40문제 치면서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50분을 주거든요. 이게 마킹하는 것까지. 그럼 50분 주는데 시험장에서 실제로 치면 더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이만큼 길어요. 그러고 뭐 이게 하나하나가 뭐 이만큼 되니까 그거 읽고 뭐 생각하고 이해하고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냥 눈으로 훑고 바로 답 체크하고 이것도 빠듯해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50분 시간을 마킹까지 40분, 37분 이렇게 시간을 이제 되게 많이 단축을 시켰죠. 그게 이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10월 시험 치기 전날까지 계속 전과목 200문제 풀기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별 말씀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느끼시는 게 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예. 하나는 통학습이고요. 네네네. 하나는 김나연 씨가 공부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이제 개발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합격의 가장, 이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험의 합격의 단비 포인트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누구라도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잡아내고 실행을 했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뭐 공인중개사업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고 네. 또 작년에 그 어렵게 공부하셔가지고 합격도 하셨고 하니까 이 선배로서 예.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조언이랄까 아니면 권유 예. 뭐 이런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험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문개비만큼 다른 데서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거 풀어보셔도 되고 그런 게 시중에 잘 안 나오니까 추천드리면 문개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계속 문제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서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서 뭐 3회독, 4회독, 5회독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문개비를 만약에 제가 접했으면 그 수업 시간에 한 단원별로 해갖고 이것도 문제를 접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만약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문개비를 접하시면 단원별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배운 거를 단원별에서 풀어보면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바로 캐치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캐치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단원별 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저처럼 7, 8월 달이나 이때부터는 전과목 공부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단원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그리고 거기서 핵심을 잡아내라. 그리고 시간을 압축시켜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되게 많이 떨리잖아요. 긴장도 네,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시험 치는 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치는 날 컨디션. 그 전날 잠을 못 잤어요. 한 새벽 4시, 5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안 하고 긴장도 되고 이랬는데 내일 만약에 시험이면 오늘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컨디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갖고 내과 선생님한테 수면제 처방을 받았어요. 딱 그 하나를 주시던데 하나를 다 먹으면 너무 또 처질까봐 반알만 딱 먹고 잤는데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잠을 푹 잤어요. 근데 같이 시험 친 분들 중에 보면 그날 잠을 못 자가지고 평상시에 공부해놨던 거를 완전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또 실전에서 시험을 이렇게 쳐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간 모자란다는데 저는 막 완전 그냥 급속도로 나갔거든요.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바로 체크하고 훑고 체크하고 이거 뭐더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그게 이제 문개비로 인해 가지고 제가 훈련이 엄청 잘 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대기 단축이 됐고 눈으로 완전 쫙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학습이 되는. 학습이라 해야 될지 뭐 실력이라 해야 될지 능력이라 해야 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딱 치고 나면은 한 뭐 10분 어떤 건 15분 정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킹을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마킹을 하고 시험을 냈어요. 대신에 조금 애매하다 싶어도 이번에 우리 학교론 치면서 조금 중간중간에는 막 좀 혼란이 왔었거든요. 계산 문제 그냥 저는 건너뛰고 바로 민법으로 가가지고 민법을 꼼꼼하게 이제 좀 더 잘 풀었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래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내가 이거 체킹한다고 다시 보면은 시간이 그냥 1분은 장난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가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럼 이게 다른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져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집중도 안 다른 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뒷 문제들이 못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포인트에는 뭐 100점 받을 건 아니니까 어려운 거는 제끼고 쉬운 문제로만 해갖고 위주로 쭉 가면 좋은데 만약에 문개비에서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게 뭐 별 3개, 별 2개, 별 1개로 표시를 해주셨다 하던데 제가 할 때도 그래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걸. 어쨌든 31회 시험에 도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58세의 나이에 저도 한 번에 시험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십시오. 특히 뭐 문개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포인트가 잡히고 시험에서 실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자동스럽게 잡히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암기가 안 되는 제 머리에서도 거기에서 암기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